저희가 평소에 예측하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집값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에 있다고 봅니다. 경기 침체를 염려하시는 분들, 경기 침체를 눈치채신 분들께서 지금 급매로 내놓는 물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집값의 추이를 여러분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투자나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도 정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표용어TV가 시작한 지 3개월 채 안 돼서 7만이 훌쩍 넘어서 이제 8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리의 구독 누르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부동산은 어떤 호재와 악재가 동반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를 타는 사람들의 심리가 부동산 시장을 좌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무섭게 하락하는 지역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매가가 10억이 넘었다 해서 10억 클럽이라고 해서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17개 광역시도 집값 전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낙폭이 10년 만에 최대치로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0에서 100 사이면 매도세가 센 거고요. 100에서 200 사이면 매수세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이 넘어가면 사려는 사람이 많구나. 또 100 이하면 팔려는 사람이 많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81.8로 수급지수가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여기가 포함된 이 동부권, 서울 동부권 매매 수급지수가 가장 낮은 74.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은평구 쪽이 있는 서부권 75.7로 나와 있고요. 이 숫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이하면 매도세가 센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더 낮으면 낮을수록 매도세는 더 강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영등포, 양천구 등이 속한 서남권 지역은 87.3이고요. 마포, 용산과 포함된 이 도심 지역 쪽은 77.2입니다.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가 속한 동남권 지역도 88.7로 100 이하의 숫자. 매도세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는 사람은 역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주간 통계 기준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광역시도 집값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최대치가 하락하게 된 거죠. 전국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자, 세종시가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천 지역입니다. 그 다음이 대구 지역이고요. 그리고 대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많이 하락한 곳이 경기 지역이고요. 그 다음이 부산, 울산, 서울 지역입니다. 집값 하락이 가장 적은 지역이 강원 지역, 제주 지역, 그리고 충남 지역, 전북 지역, 전라도 광주 지역은 그나마 집값이 좀 하락폭이 작습니다. 하락하긴 하락하지만 낮은 편에 속합니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해보다 52.4%가 감소했습니다. 매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고 있고 이것은 올해 연말로 갈수록 내년 봄으로 갈수록 점점 더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사실 오를 때는 경매 시장도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경매 시장마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의 인상과 경기 침체를 염려하면서 생기는 경기 위축에 따라서 투자 수요가 급감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매 역시 비슷한 분위기로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금리라고 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상가를 산다거나 소형 빌딩을 사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또 경기 침체가 올 경우 상가나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큰 손해를 오랫동안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는 분위기가 아주 역력하죠. 그래서 상가도 분양은 어디를 막론하고 안 되고 있고요. 상가의 경매 낙찰가율이 최저치로 급락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저희가 1년 전에 미리 예측한 대로 1년이 지난 지금 뚜렷하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과 1년 전에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금한 거죠. 부동산의 가격은 이렇게 아주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도 이렇게 아주 급등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쯤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4,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또 오릅니다. 미국에서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75% 또 올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준금리 또 올려야 되겠죠. 현재는 2.5%의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올해 말쯤 되면 3%로 기준금리가 대폭도 오릅니다. 그러면 대출금리가 역시 또 오르겠죠. 아직까지는 대출금리 때문에 뭘 크게 못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대출금리가 겁이 난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3%로 오르면 작년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그때가 0.5%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가 되면 몇 배입니까? 5배가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해 말쯤 되면 부동산의 가격은 또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간 횡보한다가 내년쯤 되면 다시 이렇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겁도 없이 오르던 부동산, 정말 끝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오를 것만 같아서 불안감이 생겼던 부동산,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줬던 그 부동산의 가격은 이제 점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정화돼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표영호TV를 보시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상승론, 또 막연한 하락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께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어드리려고 노력하는 저희 표영호TV, 이 표영호TV를 보시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됩니다. 부자 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